하겠습니다. 그 법제 구조 2항이 실려 있거든요. 조문 읽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등록 신청 단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 2항 조문을 읽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 질문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소공사를 제외하고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나머지 이해가 다 됐거든요. 개인의 경우는 공사협정이 있어야 되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가로 속에 소공사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공부하는데 우리는 중개업 종사하는 자 전체는 이중소속이라는 게 전부 다 안 돼요. 그럼 이중소속은 뭐냐면 이른바 속된 말로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공사 제외란 말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안 돼요.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그러면 어디다 등록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에요. 이 자를 우리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럼 등록관청을 잠깐 연습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입니까? 강남구청장. 그죠? 강남구청장이고 경기도 광명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그럼 등록관청 어디겠어요? 광명시장이다. 광명시장. 자, 근데 안양시 동안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죠. 그럼 이때는 구청장이 무조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안양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구를 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들이 우리 경기도에는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이것을 공법 시간에는 대도시로 공부했나요? 그래서 이걸 대도시라고 불러요. 그럼 광명시는 소도시인가?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른다 하던데 그럼 안양시처럼 구를 둔 시들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구를 둔 시들이 우리 경기도에 6개가 안양시가 구가 있고 저 옆에 안산시가 구가 있고 수원시가 구가 있고 용인시도 구가 있죠. 그 옆에 성남시도 구가 있죠. 저 북쪽으로는 고양시가 구가 있어요. 부천시는 구가 있었는데 폐지해버렸어요. 폐지해버렸습니다. 부천시장이 구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헷갈리더라 이거예요. 시청으로 가야 되는지 구청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폐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6개가 있고 충청도 쪽에는 청주시와 천안시가 구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고 경상도 쪽에는 그 창원시하고 포항시가 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창원시장, 전주시장, 청주시장, 천안시장, 뭐 안양시장, 수원시장 등등등 모두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거기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것도 시험에 냈어요. 다음 중 등록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래가지고 뭐 종로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또 광명시장, 안양시장. 누구? 안양시장이죠. 근데 이런 문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주로 안양에 구가 있는지를 대충 압니다. 근데 저 아랫역에 있는 분들은요, 안양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강의 할 때까지는요, 일산이 있죠, 일산. 일산이 신지 알았어요. 근데 그 고양시더만요, 그게. 분당도 신지 알았어요. 근데 성남시죠? 그거.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은 이거는 정당해요. 안양시 동안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 등록관청이다. 이건 틀렸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얘기하겠네요. 맞아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죠. 광명시장처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절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다음 참고. 이제 공법 시간에 이거 공부했을 것 같은데, 강남구청장, 여기 동안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하여 강남구청장하고 맞먹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싸대기 맞습니다. 여기 안양시장과 동격이죠? 강남구청장이 안양시장과 동격이다. 여기 동안구청장은 안양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에 불과하죠. 그래서 안양시장 투표로 뽑죠. 그리고 강남구청장도 투표로 뽑겠죠? 그래서 투표로 뽑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그래서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예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자치구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죠. 이 부분을 특히 좀 어려워하는데,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는 몰라도 되고 공법에서나 중요한 얘기죠. 참고로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등록관청까지 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서류를 내야 되겠죠. 서류는 등록 기준을 입증한 서류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일 차츰차츰 더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을 받고요. 이때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 내게 돼 있고, 거기 교재 67쪽에 종별 변경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등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내니까 천천히 다루면 됩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등록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68쪽에 등록 처분에서 1번에 등록 기준 등의 검토 확인이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등록 신청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등록의 기속성이라고 그래요.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것을 등록 기속성이에요. 그러면 등록의 기속성은 요런 사유가 아닌 한 등록을 해줘야 된다 해서, 등록 기준에 미달돼 있거나 등록 신청자가 결격에 해당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을 반드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하고 등록을 통지해 주는데, 이때 결격 여부 모두 신원 조회해요. 결격 여부 조회하고, 그래서 우리가 등록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을 관장하는 시구 운면장한테 신원조회 들어갑니다. 이자가 전과 사실이 있는가? 전부 다 신원조회 들어가요. 그리고 자격 발급 시도 의사에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자격증이 나갔는가? 확인 요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있죠? 이게 확보가 됐는가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요즘 민원인의 사무소로 함부로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사무소 사진 찍어오라 갈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가 확보가 됐는가 모두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통지하는 거죠. 그럼 등록 통지는 등록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공인인증개혁공사, 법인인개혁공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7일 내 등록을 통지한다. 자, 7일이 지금 등장했는데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일이에요. 이거 7일하고 10일짜리는 통째로 암기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숫자가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7일과 주요한 10일은 모두 암기 들어갈 거예요. 통째로. 7일을 10일로, 11일로 7일로 바뀐 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내 등록을 통지한다. 그러면 등록 통지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게 돼 있고요. 왜 서면으로 하게 돼 있냐면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해요. 등록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개설 등록이 이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어의 정의, 개업 공인인증서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럼 이때 개공이 된 거 맞아요? 그죠? 이때 등록이 된 거니까 개업공사가 됐어요. 그러나 등록증 못 받았어요. 등록 통지만 된 거예요. 통지만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보증 설정 제도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요. 하는데 기본 내용만 짚고 합니다. 이거는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근데 돈 없다 우리 발 확 내밀게 되면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증 설정 제도다. 그럼 보증 설정에 대해서는 대전제가 언제까지 설정해야 되냐면 중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설정합니다. 이때 개인의 경우는 지금 2억하고 법인은 4억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얼마겠습니까? 1억, 2억. 지금 개정 입법 예고된 게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개인은 얼마? 1억. 법인은 2억이에요. 현재.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현재 2억, 4억으로 돼 있는데 1억, 2억이에요. 현재. 자,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1억, 법인은 2억 이상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설정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이 있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우리 협회에서 공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농협공제, 수협공제, 우측공제 같은 거 있죠. 이거 해당 사항 다 없습니다.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는 어디에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제 가입을 하거나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은 공탁을 하시면 돼요. 공탁은 법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보증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의 방법으로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참고로 서울보증보험 있죠. 여기에 1억을 가입하잖아요. 그럼 인터넷 가입이거든요. 이거 인터넷 가입이기 때문에 11만 원이에요. 1년간 1억을 가입하면 연간 내는 수수료가 11만 원. 공제 있죠. 공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1억을 가입하면 연간 내는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에요. 좀 비싸죠. 그리고 있잖아요.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부터 먼저 해야 돼요. 협회 회원 가입. 그럼 회원 가입을 할 때 최초 회원 가입 있죠. 이때는 50만 원 또 내야 돼요. 최초 회원 가입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한 번만 내요. 최초 회원 가입비는 50만 원 냅니다. 그럼 내가 개업을 해가지고 공제로 들어간다. 그럼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월회비 6천 원씩 또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협회가 훨씬 더 비싸죠, 지금. 다음에 공탁은 현실적으로 1억을 예치해놔야 되죠? 이게 공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증보험이 지금 훨씬 싸지 않습니까? 11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권장을 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협회를 밀어야지 누가 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보증보험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녹화를 안 되면 제가 그 왜 보증보험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보증 설정 이렇게 이제 하여 신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을 줘요. 이제서. 그러니까 의뢰인 보조치를 다 했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이제서야 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개업공사를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했는가 이걸 체크하면서 등록증을 내준 거예요. 근데 보증 설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어요. 중개사무소 지나다녀 보면 이 중개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 1억을 가입한 업소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근데 중개사무소 거기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 교부가 됐어요. 이때 등록증 교부할 때는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이 등록대장을 저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설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이력 카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언제 등록을 했으며 누구를 고용을 했으며 그 다음에 언제 휴업을 했고 언제 사무소로 이전했고 언제 영업증지 먹었는지 이런 기록이 모두 이 등록대장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라는 게 우리 규정이에요. 그래갖고 지금은 온라인화 돼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지금 현재 저장이 되고 있죠, 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증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협회에다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갖고 한민호가 개설 등록했다. 그리고 협회에다가 통보해 주는데 건건히 통보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내주면 한 달 걸 쫙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다가 이걸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가 새로 생겼거나 사무소가 없어졌거나 이렇게 되면 모두 협회 통보 사항입니다. 사무소 관련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다. 그러면 11월 달에 등록증이 나갔거든요. 11월 달에 나가면 협회 언제까지 통보해 주면 돼요? 12월 10일까지 통보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받고서 이제 갖고 오다가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면 재교부 신청해야 되겠죠? 이때는 물론 수수료 내야 됩니다. 돈 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이 나갔어요. 다. 그러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되더라. 이게 바로 등록의 절차였어요. 그러면 등록 절차를 지금 전부 다 봤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그림은 우리 교재 가장 앞에 있었어요. 등록 절차 시작할 때 가장 앞에 있었는데, 그러면 등록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했고 사무소 확보했고 교육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럼 어디다 신청하느냐? 관할에 관한 문제를 연습했고, 그러면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등록을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통지하겠는데, 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이라고요? 7일. 기억해 두시고,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개설 등록의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등록이 이때 된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죠. 그 다음에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은 계속됩니다. 등록은 갱신제도가 없어요. 옛날 허가제로 운영될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허가 갱신했어야 됐거든요. 현재는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은 한 번 이렇게 되면 등록은 계속된다. 이것을 영속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등록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적법요건, 그다음에 금지를 해놨다가 풀어주는 허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요.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부기신고소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우리 도장 찍을 일이 많이 있죠. 그러면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장을 뭐라고 할 거냐? 인장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장 등록은 언제서부터 할 수 있냐면 등록 신청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때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할 것, 증을 받아 개시를 할 것, 그다음에 인장도 등록할 것.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업무 개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중개법 시절에는요, 30일 내에는 업무 개시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규정을 삭제했죠. 왜 그러냐면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놓고 등록 신청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빨리 개업을 해야 됩니다. 임차료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0일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고 업무 개시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휴업을 나중에 공부하는데 휴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등록 통지를 받고서 3개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휴업 신고하셔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가 들어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3개월 내에는 업무 개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감 잡아두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등록의 절차를 정리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일거에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등록 신청 들어갔죠. 등록 신청 들어가면 4일 정도? 통상적으로 등록관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4일 정도면은 문자로 찍어요. 당신 등록번호 몇 번이다. 문자로 찍어줘요. 찍어주고 보증서 끊고 도장 가지고 들어와라 이래요. 그럼 보증서 끊으라는 얘기는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장은 왜 가져가는 거예요? 인장 등록 받으려고. 그럼 이제 보증서 끊고 협회 공제를 가거나 보증보험으로 이제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을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끊고 이제 그 사본을 첨부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서야 등록 통지서, 다음에 등록증 다 같이 줍니다. 주고 그럼 등록증 받아갖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는 길에 들러야 될 때가 있죠? 어디 들러야 돼요? 세무서 들러야죠. 등록증 받았고 오다가 세무서 들러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들어가야 되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를 들러야 됩니다.
세무서는 등록증이 안 나오면 이거 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